새 책과 놀자. 다양한 신간들 중 주목 도서를 골라 소개하는 새 책과 놀자. 알라딘 박태근 도서팀장과 함께합니다. 첫 책은 한의학 박사 이진희 저자의 책 고장난 대화입니다. 네, 제목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대화의 상황을 좀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저자가 한의사예요. 네. 이게 좀 놀랍네요. 이게 한의사라고 하면 뭐 침술이나 그러니까 침맥하시고 한약 예. 이런 진료와 처방을 떠올리기 쉬운데 요즘에는 정신의학 한의사라고 해서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런 한의사분들도 그래요? 많이 계시다고 해요. 네네. 이 저자가 제안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이거였어요. 내가 한 말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아라. 왜 우리가 그날 막 대화에서 실수한 것들 이런 거 생각하다 밤에 이불을 착 올리기도 하고 이불킥 많이 하죠. 그렇죠. 이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오늘 너무 말을 제대로 못했다. 잘못된 말을 했다.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는데 이 저자 얘기가 대화라는 게요. 애초에 어긋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. 자연스럽고 흡족하게 이루어지는 대화는 원래가 적다. 그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. 여기서 시작하는 게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. 저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요. 네. 이 방송하고 나서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했지? 그러면서 제 머리를 칠 때가 많았거든요. 좀 위로가 되는데요. 그렇죠. 네. 이제 말 자체보다 그 말의 바탕이 되는 마음을 들여다보자 이런 제안인 거예요. 아무리 실패하고 실수하고 후회하더라도 대화를 그만두면 안 된다. 이게 저자의 제안인 거죠.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. 이러면서 계속 용기를 전하는데요. 이 건강한 대화라는 게 전하는 안정감, 또 다른 사람과의 연결감, 이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누려야 할 기분이고 감정이다.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실수했다고 자기를 탓하면서 대화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고립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. 이 고장난 대화 상황을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지만 고장나지 않은 대화를 나눌 때의 모습을 전하는데 이거 너무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. 고장 안 난 대화를 할 때 보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인다는 거예요. 그렇죠, 이렇게. 그렇죠. 너무 가까이 오셨어요. 네. 그럼 좀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네. 이 대화의 기술들을 배워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. 맞아요. 기술도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. 예, 청림출판에서 한의사 이진희의 책 고장난 대화 소개해 주셨습니다. 다음 책입니다. 이어지는 책은 타이완의 인문학자 양자오의 책인데요. 제목은 이야기하는 법입니다. 저자는 오늘날 이야기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을 해요. 그러니까 정보나 전망을 전하는 사실과 정보는 넘쳐나는데 끝을 알 수 없고 서로가 궁금해하는 이야기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인 거죠. 생각해보면 인류의 문명이라는 게 이야기와 함께 시작됐잖아요. 그렇죠. 매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달이 뜨는데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냐. 이거 상상하기 시작했고 이야기를 만들어 왔고 처음엔 다 근거 없는 얘기였지만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차 근거가 이제 쌓여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단단한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.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앞서 나눈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.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. 네. 그러면 그 책 제목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잘 하는 법 이런 게 나오나요? 네, 펼쳐보면 네. 이 수십 개의 문장들이 다 하나하나 조언이에요. 예를 들면 좋은 이야기는 자신을 부정하는 요소마저 내포한다. 왜 이야기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자기 얘기하는 게 다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. 네.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를 더 끌어들이잖아요. 맞다. 그런 장면인 것 같고요. 네. 또 이야기를 통해 서술이나 분석으로는 닿을 수 없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. 이 상상에 대한 얘기들이 정말 이렇죠. 또 마지막으로는 가능성. 이것이 바로 청중을 끌어당기는 이야기의 핵심이다. 그러니까 이야기는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까지도 담지하고 있다는 거죠. 결국 그걸 궁금하게 해야 사람들이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서 읽는 거죠. 그리고 이 책을 보면 이런 문장만 읽는 게 아니고요. 그 문장에 얽힌 자기가 만든 이야기, 자기가 들은 이야기,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 이런 것들이 계속 펼쳐져요.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읽는 책인지 그냥 이야기를 읽는 책인지 되게 헷갈리게 되거든요. 이 저자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낼 줄 아는 법을 알고 있다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네, 재밌겠네요. 유유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. 양자오의 이야기하는 법이었고요. 다음 책입니다.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화를 넘어서 인간과 동물의 소통을 말하는 책입니다. 스웨덴의 음성학 연구자인 주잔네 쇠치의 책인데요.
제목은 고양이 언어학입니다. 이 음성학자답게 실제 고양이의 음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얘기를 전하는데요. 고양이가 제일 많이 내는 소리가 야옹이잖아요. 이게 그쵸. 관심을 끌고 싶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에 있을 때 내는 소리라고 해요. 대화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하고요. 네. 고양이 또 화를 냈을 때 하악질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이거는 화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만의 영역이 지금 필요하다.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으니까 저리 가라. 건드리지 말아라. 이런 의미가 크다고 해요. 이렇듯이 고양이가 자신의 의사를 전하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긴 한데 인간에게도 영향을 줍니다. 고양이가 편안할 때 내는 소리가 고로롱 고로롱 하는 건데 사람이 실제로 이 소리를 들으면 안정감을 갖게 된대요. 맞아요.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소통이라는 게 정말 일방향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.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번역과 통역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그러면 다른 종끼리의 소통도 가능하지 않 고양이랑 저랑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면 지옥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구나. 이 책에서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네. 이 저자가 직접 녹음한 상황별 고양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QR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실제 소리를 바로 들어볼 수 있고요. 재미난 건 고양이의 소리가 주인 따라간다는 거예요. 주인의 소리가 하이톤이면 고양이 소리도 하이톤이고요. 네. 주인의 목소리가 허스키하면 고양이 목소리도 그렇게 된대요. 대화라는 게 정말 서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네네. 계속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. 저희 딸과 저도 그래요. 제가 소리 지르고 걔도 소리 지르고. 점점 높아지는 겁니까? 책세상 출판사에서 나왔네요. 주전네 쇠치의 고양이 언어학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알라딘 박태근 도서팀장과 함께했습니다.